과거에는 저렴했던 상품들이 21년 기준으로는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 코로나 전에는 아가씨 비용이 쌌는데 맞아. 코로나 이후로는 진짜 존나 갑자기 올랐어. 또 이게 룸빵에도 또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맞아. 선생님은 이제 또 요쪽 전문가여서 좀 모르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코인 강의 시작합니다. 착석하세요. 네. 기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들리나요? 만두 왔어?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코인 강의로 알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경제학 기초 공부입니다. 기초 교육은 총 4차시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경제 기초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제의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 뚱구씨, 네.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해 보이시죠? 수요와 공급. 자, 다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경제와 금융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은 돈이 오고 가는 것, 돈의 흐름에 있어서 대가인 이자를 지급하는 걸 보통 금융이라고 표현하고, 은행하고 투자증권 회사가 있겠죠. 금융지주회사, 홀딩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가? 우리나라 경제는 솔직히 말해서 망했다 하지만 경제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시창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권이 또 편집을 못 써 그런 말은. 그러니까 내 알바 아니고 씨발 정권 옆에 그 벙어리 씨는 저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경제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을 일컫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재화가 뭘까? 돈. 돈이요 돈. 서비스가 뭘까? 짜포가 맨날 룸빵 가서 받는 거예요.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 맞아. 다음번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오 대화를 하면 맞네. 좋겠네요. 맞네. 경제란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사용하는 전체 과정을 뜻하는데 경제의 주체, 보통 3주체로 나누는데 생산의 주체가 어떤 주체일까? 소비의 주체가 어떤 주체일까? 분배의 주체가 어떤 주체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합니다.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걸로 소비를 하죠. 정부는 분배의 주체겠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를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제도, 장애인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가? 라는 답변이 이렇게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경제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과 같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 공급은 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서비스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가격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1차 출시국이 원래 아니었던 나라에는 아이폰을 뒤지게 사고 싶어서 해외 직구로 사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가치에 대해, 가치 좀 어렵습니다. 밸류 오케이. 오케이, value, 오케이. 똥구 씨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뭐예요? 뭐 가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개새끼야? 자, 가치는 개인이 느끼는 효용과 만족의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예. 환경, 기분에 따라 이 가치라는 건 항상 변동되기 마련.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필요하고 더운 날에는 부채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훌륭한 투자자라면 시장에서 가격과 그 제품이 갖는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벌써 1억 6천만 원인가요? 네, 1억 6천만 원. 실생활에 쓸모가 없는데 단순히 가격만 높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우린 비트코인의 상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의 가치도 물론 높지만 상징성이 가지는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거죠. 가격도 올라가고. 예. 가격이 뭘까? 물가, 물건의 가격.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저렴했던 상품들이 21년 기준으로는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 코로나 전엔 아가씨 비용이 쌌는데 맞아. 코로나 이후로는 진짜 존나 갑자기 올랐어. 올랐어. 또 이게 룸빵에도 또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맞아. 선생님은 이제 또 요쪽 전문가여서 좀 모르시겠지만 여기 양옆에 이제 또 병신 새끼들은 또 이걸 화류계에 적용시켜요. 사단 가면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예. 예. 자, 이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텐데 자,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좀 전에 배웠죠. 네, 수요와 공급에 맞죠? 예. 근데 가격 결정 요인을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화폐 유통량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가격 결정 요인에는 원재료, 인건비, 사업비, 세금. 사는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 판매자는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 결정 요인, 원재료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뭐 기후가 안 좋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인건비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가 부담이 커지고 문재인 씨,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금만 올려가지고 이제 나라가 힘들어. 현재는 1,030원, 네. 내년에는 1,320원이죠. 이렇게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오르면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는 가계임대료, 전기세, 광고비, 홍보비 같은 비용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음질이 너무 안 좋다. 야, 너 마이크 하나 사라. 만져야 내가 그거 보내줄게. 오케이 좋고 어. 원고료도 주시면 좋겠네. 이거 어, 오늘 알겠습니다. 직접 열심히 작성했는데 예. 세금 씨발. 자 여기까지가 일본 일반적인 기본 경제학에서 공부였고 이게 제가 이게 더 넣었거든요 자료를. 네. 좀 기다리세요. 이거 자료가 날라가 버렸어. 원고료에서 빼면 돼요. 이건데. 괜찮아요. 그게 경제잖아, 그지? 이게 서비스를 자료가 족같이 했잖아요. 위치가 바뀌었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서비스가 족같으니까 서비스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밸류가? 그렇죠. 교육 서비스의 가치가 좀 떨어졌죠. 밸류가 젖같고 서비스가 젖같으니까 돈을 조금만 줘도 되겠네요. 오케이, 쏘리.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학 공부였고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화폐 유통량 관점에서의 가격 결정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옥수수의 가격은 생산해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씨앗 비용, 인건비, 운송비 등 이외에 화폐 유통량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가격은 공급자인 요인뿐만 아니고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 화폐 유통량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 옥수수가 몇 개 없다고 치죠. 하나뿐인 옥수수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낸다면 옥수수라는 물건의 희소성은 귀해지고 돈은 흔하디 흔해서 이 옥수수가 귀해지는 걸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맞죠.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커지죠.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이 같은 현상을 디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로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선생님.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어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자, 2020년 재난지원금, 2025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맞죠. 잠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여기 민생 회복 쿠폰 신청하신 분 없으셔. 여기 있는 3위는 민생 회복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고 전 받았어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를 M0라고 합니다. 예. 협의의 통화가 있고 광의의 통화가 있는데 광의의 통화가 M2라고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바로 M2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가 1억 원을 뿌리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은 14배가 된다. 왜요? 왜? 이게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관련이 있는데 농협은행에서 1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신협은행으로 갔어요. 신협은행에도 100만 원이 생기겠죠? 네.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은행이 뱅크런하지 않기 위해서는 15% 정도의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유보금이 필요한 건데 100만 원 중에 15만 원만 남겨놓고 85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기준으로 신협은행에는 갑자기 8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대출 때문에. 네. 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머니 멀티플이라 해가지고 시중에 돈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는 시켜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이 심해.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존나 재산세. 아니 근데 그 씹새끼들이 건보료는 자동으로 존나게 올리면서 왜 수입 떨어지면 왜 내가 증빙하고 고생해서 내려야 돼? 이 씨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민연금 보이지 않는 세금인 거죠, 선생님? 보안세. 생돈 내고. 아니요, 그 지금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 인플레이션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 네? 국가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 돈의 가치를 줄여서 국민이 가진 돈을 조용히 깎아낸다.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요. 국채가 무엇일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대한민국이 발행한 채권. 예를 들어서 국가가 1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늘 100조 원을 빌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10년 후에 100조 원은 지금의 100조 원보다 가치가 낮아질 거예요. 정부는 왜 채권을 발행하는가? 남한테 돈을 빌리는가? 그건 바로 세금을 보이지 않- 국민한테 조용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금. 그렇죠.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활용해서 미래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고 국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1차시 좀 길었죠. 이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와, 근데 오늘 아주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오늘 거시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 벌레 새끼한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새끼들한테 예. 퀴즈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뚱구 씨부터 1번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쵸? 정답. 가운데 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숫자이고 가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과 만족이다. X. 맞지 않아요? X지. 자, 피트 앵무새 씨는 남아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당연히 줄어들죠. 그렇죠. 다 정답은 O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미쳤나? 끝낼게요. 예. 여러 번 강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상스러운 공간은 좀 처음이어가지고 예. 우리가 성적을 2차시 주시려고 그래. 블록체인은 잠정 연기되는 걸로. 아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